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출근길과 퇴근길 IT에 대한 이야기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삼성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0.5%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를 보면은 야, 이거 처참하다. 어떻게 삼성전자 이럴 수 있지? 뭔가 심각한 위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점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샤오미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1위까지 차지를 했었죠. 국내 시장 점유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0.5%로다가 중국에서는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높진 않았었어요. 2020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1.2%의 점유율이다 보니까 뭐 이때랑 비교하면은 50% 정도 줄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 안 됐었다 원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라도 중국 시장에서 매출은 뭐 중국은 스쳐 지나가도 정말 큰 매출이다 보니까 상당한 매출이라 삼성 쪽에서도 꽤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가보게 되면은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스마트폰들도 있거든요. 뭐 폴더블 폰, 그 폴더블 이전에도 그냥 폴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접었다 펼 수 있는 거라든지 격차가 있어가지고 힌지가 있어서 접었다 펼 수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크게 매장을 갖고 오기도 했었고요.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중국은 자체 스마트폰 업체들의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오포랑 비보가 이번에 1위하고 2위를 차지했었고 샤오미가 3위고 애플도 4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화웨이가 뒤로 많이 밀렸다라는 이야기 들었었죠. 그 시장을 삼성이 가져갈 수 있을 줄 알았었는데 삼성은 아니었었고 오히려 나머지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건 사실 이게 아니고요. 삼성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들이 정말 쓸만해졌다라는 것들에 있어요. 만약에 격차가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아이폰 아니면 삼성을 중국에서도 계속 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삼성의 고민이 더 깊어가는 것들이고 여기서 내놓은 전략이 올해 나왔었던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었던 초격차를 만들기 위한 폴더블이 되는 겁니다. 폴더블 활용한 기술적 우위에 삼성이 정말 많은 힘을 쏟은 거는 방수 기능과 펜이었었죠. 그 카메라를 숨긴 디스플레이 밑에 숨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금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대단한 기술이지만.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이야 방수도 그렇고 펜에 투자라는 격차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샤오미가 굉장히 많이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갤럭시 노트처럼 내장형 펜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미 페이드 5 같은 경우에도 펜을 지원을 하죠. 그러면은 갤럭시 노트 시리즈 지금 S 시리즈에는 외부에 별도 펜을 준 것처럼 이런 식의 조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시장 어떻게 도대체 삼성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건지 이 다음번에 초격차 전략은 어떤 것들을 내놓을지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이 롤러블 폰을 내놓는다는 얘기도 있었죠. 지금 LG가 못 내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타겟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대량 생산을 해서 더 많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들 이게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정리하다 보니까 분명히 갤럭시 폴드 라이트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었는데 이거는 쏙 들어가 버렸네요. 일단은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그게 팔리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또 라이트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은 삼성 얘기를 두 가지 준비했네요. 자, 갤럭시 기본 앱의 광고가 삭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바라셨던 소식이라서 전해드립니다. 삼성의 갤럭시 폰을 보게 되면 시리즈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져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삼성 페이가 있고요, 날씨 앱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삼성 헬스도 있고 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카카오톡에 언젠가부터 슬그머니 위에 상단 광고가 붙어지기 시작했었죠. 이 비전 광고 덕분에 삼성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면서 뭐 결제는 하지만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무료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뭐 공짜로 쓰고 있는 건데 이건 봐줘도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의 갤럭시 폰 시리즈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비록 약정으로 할인으로 구입했을지언정 돈을 주고 산 거거든요. 할부가 끝나게 되면 내게 되는 거니까. 아니 내 돈 주고 샀는데 여기 광고가 들어가? 내가 노트북을 샀는데 열 때마다 광고가 붙어있다? 이게 싫은 겁니다. 소비자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보게 될 경우에 뭔가 혜택을 주면은 좋은데 그렇지도 못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열렸던 타운홀 미팅에서 기본 앱 광고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었고 이거에 대해서 광고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노태문 사장이 답한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 적용되진 않아요.
원 UI가 업데이트된 후에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고객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고 계속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삼성 멤버스라는 커뮤니티가 있죠. 삼성에는요. 여기를 통해서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견하고 제안들이 올라옵니다. 그 윈도우 버전의 삼성 노트 앱이 있습니다. 이게 나올 때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어요. 뭐 이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잘 안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더 많은 팬을 확보를 하고 팬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메타버스 이야기를 정했습니다. 메타버스 대장주 중에 하나 로블록스가 있죠.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의 2분기 매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현금을 달러죠. 미국이니까 이 달러를 게임 속 머니 로벅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사이버 머니를 채워 놓는 거를 예약 매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무제표상에는 예약 매출을 잡아놓고 유저들이 아이템을 구매를 하면 실제 매출로 바꿔서 집계를 하게 됩니다. 진짜 돈을 쓴 거니까요. 자, 바로 이 예약 매출이 6억 550만 달러, 약 7,800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전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예상치인 6억 8,33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하면 35% 이상 증가했어요. 꽤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매출은요. 역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7%가량 상승한 4억 5,410만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게 되면 5,342억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한국 법인을 냈어요. 그 정식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관건은 로벅스에 있습니다. 이 게임 머니를 우리나라의 돈과 바꿀 수 있느냐? 국내파선 아직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 로블록스의 국내 시장은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성과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약 매출에 대한 여파인지 현재 주가는요 78.68달러로 약간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로블록스 대단한 이유는 메타버스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는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세계를 유저들이 경험할 수가 있고 특히 자신들이 만든 게임이라든지 캐릭터를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메타버스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페토가 하반기에 로블록스처럼 게임 기능을 넣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것 때문이겠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IT에 대한 3가지 얘기였습니다. 로블록스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갤럭시 기본 앱 광고 삭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0.5%다. 이 3가지 이야기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씩 남겨주시는 댓글 제가 소중하게 잘 보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오늘 좀 힘든데 넘어가 볼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댓글 한 번씩 볼 때마다 잘 듣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파이팅하면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